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3일 연휴를 지나고 오늘 화요일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사흘째 오르면서 여전히 연휴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유럽 문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해서 184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제한적인 가운데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2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오늘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오늘 자동차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0.8% 오른 1,83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1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많은 물량, 개인 쪽에서 84억 원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 이상 오른 46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넘어가 봅니다. 전일 1,180원대 중반까지 올랐었던 환율은 나흘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스페인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하지만 지수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1,180원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7원 20전 내린 1,178원 3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1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모두 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 게시판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 사이에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우려가 조금 주춤하나 싶더니 스페인 문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유럽 문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인데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은 조금 긍정적인 면이 제한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오늘 장 자세한 분석 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유럽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스페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스페인의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저축은행 관련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누적된 문제가 좀 불거졌다 보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은 적어도 낙폭과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국내 증시 경계심은 계속 자욱한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매도는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대한 관심 정도만 시장에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현금 동원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석기관들에서 강조하듯이 낙폭 과대 저점 순매수라는 것이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견조한 기업 이익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섹터가 많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관심만 유지될 것이 거래량 증가를 수반한 증시의 강력한 반등을 도모하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는 한 193억 정도, 200억 남짓 정도의 부족한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5월 들어 외국인은 총 3조 9,812억 원의 순매도를 지난주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한 3조 원가량을 매도했고요. 미국계 자금이 한 9천억 정도의 매도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매도세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바닥권 순매수는 개인들에 의해서 지도됐다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금일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반등세가 나타나는데 외국인 매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 매도가 있긴 하지만 2012년도 들어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및 순매도를 토탈해보면 아직까지는 순매수가 7조 847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월 달에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2012년장에서 외국인은 아직은 순매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따져보면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극심한 경계심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험 상황에 닥친 자본 확충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도하는 것뿐이다라고 보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듯이 그리스 쪽에서는 물론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은 변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정당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조금 바뀌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까지는 긴축에 대한 재협상 관련한 제2당인 그리스의 야당 시리자가 전체 정당 선호도 24.2%로 기존의 제1여당인 신민당이 23.6%를 앞서고 있었는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5월 28일자 결과를 보면 제1여당 신민당이 26.5%로 시리자를 0.5% 정도 앞서면서 지금까지의 보였던 패턴과는 좀 다르게 변화의 가능성이 긴축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자 그리스 증시가 6.9%나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 74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됐지만 금일 국내 증시 반등은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부 반등 정도로 해석한 트레이딩이 시장에 유지되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지나친 경계감은 좀 자제하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낙관적인 견해도 좀 자중하면서 적절한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할 예정인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자에 S&P 케이스실러 홈 주택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20개 도시 월간 계절 변동치 평균이 0.2%에서 이번 컨센서스 0.3%로 가격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변동치도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20개 도시 평균 가격은 마이너스 3.4% 지난 데이터에서 이번 데이터는 감소세가 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2.7%로 호전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69.2에서 69.7로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가 77.8에서 79.3이 나오면서 이번 컨슈머 컨피던스 전미 소비자 신뢰 지수 동향이 69점에서 69.7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동향과 소비자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측면을 보면 미 증시 또한 이번 주에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일자에는 미결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데이터는 지난 데이터 4.1에서 이번 데이터 0.5로 감소세는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난번 미결 주택 판매 데이터가 4.1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해서 감소한 것이지 주택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간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 증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결론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분석기관의 말대로 그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 반등 간의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낙폭과대 중심의 일부 대형주에서는 의외의 반등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보이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패널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화제를 보이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하반기 양산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LG 디스플레이가 뉴 아이패드의 패널 공급 수율 불량으로 해서 공급이 취소가 됐었고요. 중국 쪽의 수요 부진과 2분기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가지고 최근 3만 원권 위에서 2만 원대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 6월 이후에 스마트폰 기기들의 수요 활성화를 감안해보면 주가 메리트는 충분해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매수 추천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테마주 관련해서도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대응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동웅 전문가님,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주실 수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좀 더 자세하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13번 전화도 열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안산입니다. 네, 안산에서요. 반갑습니다. 예. 휴일 잘 보내셨어요? 3일 동안 긴 연휴였잖아요. 지방에 좀 갔다 왔어요. 네, 그래도 많이 피곤하셨겠어요. 쉬신 예. 게 아니라 조금 혹시 여수 다녀오셨나요? 여수는 아니고요. 네. 바닷가 좀 갔다 왔어야 더라고. 네, 휴일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자, 그래도 연휴 동안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려서 종목 필요라도 조금 덜어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보유 중이신가요? 우리 산업 가지고 있고요. 네, 비중이 30%고 네, 매수가가 3,700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4,900원이고 네. 비중이 40%거든요. 비중이 40%. 이수페타시스와 우리산업 둘 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신가요? 예, 올해는 안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네, 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했는데 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전혀 안 건드리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왜 소외를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제가 보통 PCB 시장의 손절가를 뭐 3%에서 선도격이다는 끝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손절가를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들이신가요? 아니 수익이 나면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보시는 종목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우리산업 두 종목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 매수하신 가격은 4,900원, 비중이 40%라고 하셨고요. 우리산업은 3,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서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뭐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일단 뭐 그 주말 잘 쉬셨고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뭐 주식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자, 이수페타시스 우리산업 두 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단 비중 큰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건 뭐 특별하게 그 조금 전에 그 특별하게 또 다르게 뭐 사신 계기라도 혹시 있으세요? 아니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네. 실적이 좋게 나와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로가 뭐 또 발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네, 예. 뭐 그때 또 탄력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실적 보고 사신 거네요? 예. 자, 이게 그래요.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 기관 매수, 뭐 외국인 매수가 잘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그 PCB,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 부품들이 부각이 되면서 PCB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네. 근데 보셔야 될 부분이 자, 근데 대덕전자하고 근데 PCB 업체 중에서 대덕전자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소외돼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제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페사치스보다는 플렉스컴이라든지 인터플렉스 그리고 액트 신양 쪽으로 옮겨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방금 그 궁금해 하셨던 부분 기관들 외국인들이 왜 안 살까 이 부분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의 관심이 이 종목들 말고 방금 말씀했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수급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이게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일단은 빠져나갔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거는 화면 좀 혹시 그 TV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예, 보고 계시죠? 보면은 이게 4월 20일부터 지금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거든요. 5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기관들이 잠시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PCB 그쪽으로 현재 그 기관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존의 PCB 그 PCB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용량, 그 데이터들 저장하는 용량이 이제부터 뭐 스마트폰 그리고 SNS로 넘어가게 되면서 용량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이 회사에서 현재 뭐 그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도표도 같이 그 그래프도 같이 나가는데 이 그 데이터 트래픽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실적 나오는 부분은 의뢰를 하셨듯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PCB지만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기관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어떤 빅데이터 때문에 잠시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섣부른 너무 매수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관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빅데이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지 이 회사가 좀 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PCB 그쪽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 PCB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조금 그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800원에서 일단 6,000원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가 안 좋아서 아니라 어떤 신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려보자면 이 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성장 동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심이란 그런 회사처럼 현재 4,800에서 6,000원 정도 어떤 상향 박스권이 계속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대도 보시니까 일단 그 박스권 하단도 그 저가 매수 이렇게 잘 노리신 것 같은데 손절가를 이럴 때는 좀 짧게 잡으세요. 어쨌든 그 저가 매수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저가면서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그 투자자 본인께서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무조건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나 조금 요 근래 2, 3일 정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그 매수를 하신 것처럼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무조건 손절을 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4,900원인데 굳이 손실을 보시면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매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은 일단 추세가 아래쪽으로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 매도가를 설정하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 5,500원까지 일단은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예. 네, 적절히 이제 대응이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다들 뭐 잘 아시는 부분이 뭐 전기차 부분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모터스의 그 전기차가 출시가 좀 많이 됐는데 조금 테마라도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전기차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의 전기차용 히터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공조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조 부품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그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이 우리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산업이라는 이 회사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공조 부품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가지고 현재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대가 그래서 이게 4,200원에서 쌍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그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부근에서 요 4,200원 요 가격대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작죠.
예, 예. 작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팔 사람은 일단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세력이 올려든 누가 올리든 간에 누가 올리고자 할 때 걔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물량들이 소화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조금만 사도 뭐 최근에 와서 100만 정도 많이 사긴 했지만은 어떤 물량 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요 정도 사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그 쌍바닥 다지고 반등을 주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21선을 지킬지 안 지키면서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컴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안 집히냐. 18,000원 가격대에서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 주고 나서 21선 단기 눌림목 보이고 반등 줬죠. 예,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산업의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컴투스랑 무조건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차트 표정이 상당히 유사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산업을 제가 생각한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컴투스를 봤듯이 쌍바닥 만들고 1차 반등 주고 21선까지 조정 받았죠. 예, 그러면 컴투스처럼 올라가려면 여기서 반등을 줘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컴투스처럼 반등을 안 준다면은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4,600원, 4,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은 그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 이 회사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사신 거는 뭐 회사 미래 가치를 보고 산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의 수익을 내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익을 내고 사시려면은 당연히 이런 어떤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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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좀 전에 컴투스를 보셨듯이 컴투스 같이 21선의 어떤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준다면은 계속 갖고 가보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컴투스와 반대로 21선 지지 못 받고 4,600원, 4,7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잘랐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일단은 어쨌든 제가 좀 많은 말씀 드렸네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우리 산업 어쨌든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수익이 좀 많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두 종목 저희 상담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큐 찾아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비중이 20%신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매수가 회복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정동우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예.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기계 그리고 공제학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살펴보면은 미국 건설기계 시장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이 견조한 상태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할 부분인데, 중국의 경기가 언제 살아나는지에 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직 주가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건설 경기, 공작기계 업황이 견조한 상태에서 중국이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 긴축 완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긴축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중국 경기마저 턴 어라운드 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뭐 히타치, 코마치 같은 경쟁사와 비교해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경쟁사는 뭐 PER이 9배에서 뭐 10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배가 안 되는 한 8.5배, 8.6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도 저평가돼 있고, 미국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네. 중국이 계속해서 긴축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 이제 반등을 성공했는데, 이건 단순히 뭐 악재가 터졌다가 단기 반등에 성공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23,000원까지는 끌고 네. 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경기가 지금 견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은 뭐 27,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두산 인프라코 얘기 들어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3,000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중국 경기도 기대해 본다면 27,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두산 인프라코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800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시 2분에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K맥 16,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 지금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 고민이시래요. 네. 네. 자, 일단은 많이 물리신 분, 조금 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조금 손실이 좀 나게 되면요. 그래서, 일단 이 물타기가 좀 빠져나가기용인지 아니면 단가를 낮춰서 좀 길게 가져가 보려는 그 단가를 좀 낮춰서 지금 제 말 잘못됐네요. 단가를 낮춰서 일단 단가를 낮춰서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요? 손절용인지 아니면은 조금 길게 보시는 인지 그걸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네.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같은 게 16,700원 아마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바닥이라 요 이전에 지지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지지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제 색깔기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못 지키고 일단 이탈해버리니까 일단 손절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미처 못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다시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가격대에 다시 한번 가게 되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분명히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들어가신다면은 지금 물타기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상관은 없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권이면은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4,000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14,000 정도 나왔을 경우에 반등이 14,000까지 나온다는 전제를 깐다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빠져나오는 전략, 뭐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분명히 맞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 단가를 낮춰서 조금 수익을 확보해 나가면 수익을 좀 너무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시라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회사가 평판 디스플레이 있죠. LCD. 네. 이게 뭐 평판 디스플레이 뭐 말은 넓게 한데 이게 LCD 쪽이라 쉽게 이해하면 LCD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CD가 안 좋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못 된 게 LG 디스플레이가 TV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디죠? 태블릿 PC인가? TV하고 태블릿 PC인가? 그 비중이 제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LCD TV 시장 안 좋죠. 그리고 태블릿 PC용 LCD가 또 디스플레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아직까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이제 LCD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평판 디스플레이 그 관련 매출이 한 93% 정도 됩니다. 근데 93%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MD 그리고 또 어디 가냐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요. 이 회사들만 보면 상당히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너무 LCD 쪽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긴 안목에서 들어가는 시점이라면은 요 앞전에 16,000원 이탈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만약에 물타기에서 빠져나오기용이라면 지금 해도 상관이 없다. 14,000까지 반대 노리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좀 긴 안목이라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나눠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매수로도 해보신다면 평균 단가에서 매수고 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조금 더 수익을 내기에는 무리이지 않을까 K맥 진단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222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국제강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5,200원, 비중은 40%.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2분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동국제강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데는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동국제강이 후판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조선업이 부진한 데다 후판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후판 가격이 상승하고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돼야지 이제 동국제강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동국제강에 또 하나 악재가 있는 게
국내 업체들도 조선 업체들도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가 후판을 좀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산이나 이런 저가 후판을 선호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네. 아무래도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동국제강이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진권가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자 전환을 한다면은 약간의 주가 반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을 하지 마시고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네. 흑자 전환을 한 거를 확인하시고 지금 차트를 보시고 한 2만 원 부근까지는 보유하셨다가 2만 원 부근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 조심스럽게 2만 원 부근에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9575번님께서 김보람 앵커님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30% 정도 있으시대요. 6월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종목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자는 정태근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6월 유망 종목이요? 일단은 지금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고 진단 방송인데 이분 조금 욕심을 내셨네요. 일단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솔직히 그래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래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월 21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21일부터 한번 보게 된다면 5월 21일 같은 경우 IT 자동차, 그 뒤에는 조선건설, 화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료 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이 강세 보였죠. 그리고 오늘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번 이거 화면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오늘은 조선, 화학, 해운조 또 강세 보이죠. 화면 보시면은 제가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가 조선업종이 4.8% 그리고 화학업종이 2.66%.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업종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에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만큼 지금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장 어떤 흐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1550을 한번 보고 있는데 1550에서 186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은 그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를 본다면은 이거는 지난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반도체가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월달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올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유럽 쪽도 마찬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제 생각대로 이렇게 1860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어떤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유럽 쪽에 어떤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은 은행주 사세요. 은행주 중에서 우리금융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만약 그 시장이 좀 완화가 됐을 때 중국 쪽이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 2조 위안 돈 푼다 그러죠. 2조 위안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돈이라면 240조 정도 돼요. 240조 정도 돈을 푸게 되는데 240조 정도 돈을 푸는데 1차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한답니다. 자,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인프라 투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건설하고 기계 봐야 되겠죠. 근데 건설보다는 기계를 봐야겠죠.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가 움직이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을 줄 때 중국 쪽 내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준다면은 마찬가지 기계업종 보세요. 기계업종 특히나 뭐 두산인프라카밖에 없죠. 두산중공업하고 그거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줄 때 유로 쪽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올려준다면은 은행업종 그 중에서도 우리금융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 지금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라는 거 절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제가 생각한 대로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재반등을 줄 때 유럽 이슈가 나오느냐 아니면 중국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나눠서 조금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6월 중후반 정도에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6월 좀 지난 다음에 중순 한 후반 정도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9575번님처럼 종목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엇이든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예.
네, 연휴 후유증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아니요, 밝지는 않아요. 밝지 않으신 이유는 종목 때문인가요? 예, 다른 종목이 좀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일단 저희에게 그러면 상담을 신청하신 종목들은 그래도 덜 속을 썩이는 종목들인가 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종목들 이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파트너하고 초록뱀요. 파트론과 초록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파트너는 13,500원에 네. 20%요. 13,500원의 비중이 20%라고요? 예. 네, 20%. 매수하시는 가격 부근에 현재 와 있네요. 그리고 초록뱀은 예, 지금 오늘 왔어요. 네. 네, 초록뱀은 초록뱀은 2,620원요. 35%. 2,620원의 비중이 35%. 35%시라고요? 예. 초록뱀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예. 네, 초록뱀이 2,620원의 비중이 35%, 파트로는 13,500원이라고 하셨나요? 비중은 20%. 두 종목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시장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네,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마땅한 것인지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정동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두 종목 다 이제 손실이 아닌 거에 조금 위안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장에서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손절을 했거든요. 얼마 정도의 손절을 하셨었죠? 그때 TV 보고 방송할 때 그때 추첨하기에 그때 샀거든요. 그때 한창 투신권에 매수도 몰렸었고, 방송에서 정말 외주 제작업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아마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초록뱀 단기로 가져가도 되느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록뱀 금요일 날도 상한가 가고, 오늘도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니그룹에 이제 소넷 엔터테인먼트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장중에 지분을 늘리면서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록뱀의 이제 최대 주주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잠시 보시면은, 예, A모션이라는 데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 초록뱀은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넷 엔터, 그러니까 소니 그룹과의 인수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도 초록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초록뱀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라마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외주 제작 업체입니다. 근데 드라마 제작 외주 업체는 종편 개국 전과 개국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종편 개국 전에는 외주 제작사가 아주 사업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보면 초록뱀에서 옛날에 이제 제작을 맡았던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올인, 그리고 주몽, 그리고 하이킥 1, 2, 3편을 다 했었는데 모두 성공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초록뱀에서는 아무래도 성공한 드라마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초록뱀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가 이제 방송국, 방송사와 이제 외주 제작사 계약 조건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편이 개국하면서 이제 경쟁자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방송 MBC나 SBS나 KBS도 경쟁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계약 조건이 달라졌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외주 제작비의 60%만 방송국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종편이 개국한 이후로는 80%에서 100% 이상 BEP가 넘는 수준까지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킥 3가 좀 예전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킥2는 성공을 했음에도 10억 이상 적자를 봤는데, 하이킥3 같은 경우는 그 전만큼 성공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편이 개국하면서 이제 수익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초록뱀의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민영 미디어랩의 출범입니다. 방송 매체의 경우 이제 주 수입원이 이제 광고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코바코라고 아시나요? 시청자님? 예. 코바코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뭐 잘 몰라요. 아, 코바코라고 보면은 무슨 광고를 보면은 뭐 공익광고위원회 하고서 무슨 코바코라고 막 써 있는 그런 광고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광고 회사인데 옛날에는 이제 코바코에서 독점으로 판매를 대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든지 코바코에서 독점으로 판매를 대행했었는데 이제는 방송국하고 그 광고주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민영 미디어랩이 출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킬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드라마 뭐 월화 수목 이렇게 황금 시간대 드라마 시청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드라마라고 해서 시청률을 많이 뭐 20, 30%까지 기록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매우 비싸집니다. 그만큼 광고 단가가 매우 비싸지면은 외주 제작사한테 방송사에서 또 제작비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민영 미디어랩 출범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초록뱀에서 제작을 했어도 해외 판권이나 이제 뭐 IPTV 뭐 이런 케이블에 판권을 넘길 때 방송사에서 100% 수익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서 방송사와 초록뱀 같은 외주 제작사가 수익 배분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익 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초록뱀은 향후에 수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록뱀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확보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작가들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해품달 같은 경우도 뭐 해르품달 같은 경우도 뭐 상반기에 상당한 히트를 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초록뱀에서는 만약에 소넷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소니 그룹사에서 인수를 해간다 그러면 재무가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작가를 확보하고 그리고 많은 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소넷 엔터테인먼트로 인한 이제 인수 기대감 때문입니다. 만약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들고 가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오늘까지 뭐 지금까지 뭐 꼬리를 남겼지만 양봉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양봉을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내일도 추가 상승해서 뭐 7% 이상 간다 그러면은 그때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7% 이하가 아니라 만약에 내일장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파트론인데 파트론은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이제 일명 해바라기 기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갤럭시 시리즈에 납품을 하는데 갤럭시 시리즈가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론의 실적이 확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갤럭시 시리즈가 판매가 많이 됐다 그러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이제 양강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트론의 실적을 잠깐 보시면 예, 작년도에 뭐 매출액 4,200억, 뭐 순이익 기준으로 24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12년 제시된 가이던스가 매출액 6,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600억, 뭐 순이익 490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트론이 큰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기업이지 않습니까?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률도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PER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트론이 뭐 올해 예상해서 PER이 8배 정도 수준인데 상승한다면은 10배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배까지 보는 전략은 짧게 14,000원에서 길게는 15,000원, 16,000원까지 이렇게 보는 방마기를 짧게 가져가자 이렇게 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디레이크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9575번님께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M게임입니다. 276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610원, 비중은 50%꼭 부탁합니다. 라고 일찌감치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자, N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N게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부질이라는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화학업종이 석유화학과 정유화 나뉘듯이 최근에 네. 뭐 업종 내에서 조금 이렇게 관련 흐름이 많은데 최근에 왔었던 그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로 그 온라인 게임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나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모바일 게임 쪽 그 종목들 상당히 잘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온라인 게임 쪽은 잘 안 가죠. 네. NC소프트, 네오이드 게임즈 잘 안 가죠. 근데 최근에 컴투스라든지 그 게임빌 쪽은 잘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끄냐면 N게임이 매출의 99%가 온라인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따라가고 어부지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게임 소프트웨어 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부지 좀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잘 아실 거예요. 컴투스. 이게 프로야구가 좀 개막이 되면서 그 프로야구 2012 때문에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움직인 게 뭡니까? 게임빌 따라서 움직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어부지를 움직인 게 이 N게임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게임빌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나서 조금 추가 반등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겁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이 5,650원인가요? 10원이요. 5,610원인가요? 네. 자, 10원 단위까지 뭐 너무 자세하게 좀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5,610원이신데, 자, 요거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그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은, 자, 네. 볼게요. 자, 4,500원이 지금 바닥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하니까 어디에 저항 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4,500원이 아래쪽 박스권 하단이고 위쪽으로 6,000원 저항 받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그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우리산업 종목 상담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그 보겠습니다. 한 21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5,400원 정도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5,400원까지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때 6,00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좀 하시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더 5,400원 전으로 손절가를 형성하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6,000원 돌파 여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봐 드릴게요. 행운의 주인공은 5454번님이십니다. 포스코 매수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0만 원이세요. 비중이 3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철강주 전망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포스코 지금 너무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네. 많으실 텐데, 제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뭐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우려감이랑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의 매도는 하지 마시고 약간은 기다리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포스코가 2분기에 실적이 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2분기에 이제 내수 가격 인상을 시도했는데, 그게 일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수에서 좀 실적이 호조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한 철강들의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좀 실적이 향상되면 그때 정도에 한 38만 원이나 39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3분기 전에는 좀 매도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는 시기가 3분기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 부분이 3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전에는 좀 매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동홍 전문가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더 상승폭을 늘려서 1,84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